예, 그럼 지금부터 2부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 진행은 김정희 제1대 교수님께서 맡아서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자장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두 분의 귀한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종합토론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하면 한 분당 7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사회자를 소개를 각자 위원님들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소개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굉장히 제주가 어려운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연이어 우리 제주도에 관련된 통계 지표에 대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저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방송국에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 또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1조 9천억이 대출을 받아갔답니다. 이 대출 규모는 작년 동일 시기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는 이게 대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중에 기간이 되면 상환해야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간이 도래했을 때 많은 부담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또 안타까운 뉴스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주도의 매출액이 굉장히 많은 감소가 됐답니다. 지난번에 대구가 코로나 사태가 집중이 돼서 대구가 가장 많은 매출액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이 어딘가 그 다음이 제주였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매출액이 감소가 작년에 비해서 78% 이상의 매출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떻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세미나도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일단은 오늘 토론은 문경훈 의원님, 박인철 회장님, 송연중 국장님, 최용민 회장님, 황경진 연구위원님 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계신 문경훈 제주특별자치도 도회 농수축 경제위원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훈 의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여기 남윤영 연구위원님하고 한승철 연구위원님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경제 분야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경제 분야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발생 이전 작년 9월 달에 도정지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한테 도정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에 지금 소상공인이 한 9만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한번 실태 파악을 좀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맞춤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작년 9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도정질의 했었고요. 우연찮게 올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게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됐는데 가장 지금 제주도 전체 뭐 관광업계 뭐 다 어렵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소상공인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뭐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예결위 때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했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앞서 뭐 우리 김정희 우리 교수님 얘기했듯이 매출액이 이게 급감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대출 특별 경영 안정자금 지금 대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마디로 돈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앞서서 우리 한승철 연구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게 매출이 계속 급감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 현장에 제가 그 소상공인들 만나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임대료 부분하고 직원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제주 상가 몇 군데 이렇게 전화해보니까 아까 우리 제주도는 대부분 월세가 아니고 연세로 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어도 주인이 1년치 돈을 받아버리면 쉽게 돈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새로 계약되는 상가는 보니까 한 20-30% 임대료 인하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다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양준 국장님 나오셨지만은 이번에 예결위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 9만여 명이 되는 소상공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에 양행정시에 전담부서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시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조직이 슬립화되면서 축소되지만 소상공인 이 전담부서는 반드시 신설을 해라.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도저히 그 전담부서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좀 바꾸라. 지금 양행정시에 보면은 소상공인 들어간 게 없고 전부 뭐 경제 일자리과 해가지고 근데 소상공인 전담부서 명칭 변경 그걸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출 얘기 나왔는데 이 대출 갖고는 우선 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직접 지원 방식,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현금으로 직접 점포당 얼마 50만 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씩 해가지고 2개월에 거쳐서 140만 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당장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재원이지만 재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도 저도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예결위 활동하면서 보니까 도로공사 한 100개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 행사 취소한 그 예산들 그것도 뭐 한 300억 이상 지금 되는데 후반기에도 행사 안 할 겁니다. 그런 예산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소상공인은 우리 제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손영주 국장님들 중에 가장 유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력도 대단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송 국장님 이번에 전담부서 그거 하고 일단 그런
관심 가질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선 그 전담부서부터 만들어놔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치훈 소상공인 지원센터장도 오셨습니다만 지금 저 센터 만든 게 지금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경제지원센터장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저기 언론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이후에 이 소상공인들이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비대면 온라인 매출액이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온라인 매출액이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10%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소상공인 이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크게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현장에서 만나면서 정말 임대료 할인에, 임대료 그 인하에 동참을 했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시에 전담부서가 없다. 그래서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정책들을 조례로 입안하신다 하는 그런 그 준비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력 강화 또는 이 마케팅에 대한 연구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좀 전에 실제로 우리 남윤형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은 소상공인 관련 8법이라고 해서 8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상공이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모로 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성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한 과에 한해서 그렇게 그 행정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을 하려고 해도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런 그 인력들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그 정책을 위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집니다. 그래서 행정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과가 아닌 이 더 큰 규모의 어떤 조직이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해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철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주연구원장님과 그리고 김정희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소상공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와서 이제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제주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있는
사무실이나 매니저는 제주 소상공인이 앞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상공인이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일화를 보다 보니까 어떤 자료라든지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금방 생각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분들은 월급자나 농어민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루 벌고 하루 먹고 벌고 하루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과한 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좀 비슷하게 로드샵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매장 안을 쳐다보고 매장에 있는 주인들은 그분들이 우리들신데 어떤 먹이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하루를 하루 기다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공제 사업이나 다음 금번 7월 추경 예산에는 사무실과 매니저가 지원이 돼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제주 지역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시대에 제주하고 아까 대구를 얘기하시던데요. 제주가 더 감소율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카드 감소율이 마이너스 21%였는데요. 제주는 27%입니다. 그래서 더 영향이 지금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우리 한 박사님이나 많이 했는데 저도 세무서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매출이나 이런 빈부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아침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우리 김치훈 센터장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51개 단체에서 연평균 매출이 3,96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거의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마진율을 계산하면 내가 20%를 보면은 연 7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월로 계산하면은 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을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벌고 임대료 내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인철 회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의 그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까움은 정말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 서서 정말 연명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맞는 어떤 차별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들이 또는 생계형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계라는 것은 뭡니까? 살림을 살아가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이 가족을 부양하고 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분명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어떤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집니다. 다음은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경제통상국장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온 결산 심사 과정에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문경 의원님께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남윤영 연구위원님과 한승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사회적으로 이제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제가 느끼기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최저임금 그 상승률이 10.4%라는 아주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그 혼란과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심에 그 영향을 받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코로나라는 이제 복병을 만나서 지금 예기치 못하는 앞으로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이러한 어떤 그 소비자들이 이제 숨어버리는 위축돼 버리고 소비 행태가 이제 사그라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지난 2월서부터 지금 한 넉 달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제의 전체의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이제 지난 2월 23일 심각 단계 전환 이후에 관광객들이 이제 전부 끊겼고 심지어 외국 그 항로까지 전부 이제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제 관광이 73%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으로 이제 모든 생계들이 같이 연계돼서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단절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여기서는 아까 뭐 70%가 70%에서 30%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완전 전멸이다시피 한 그런 어떤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예 뭐 대기업까지 지금 무급휴직, 유급휴직 이렇게 지금 오고 있고 또 실업급여도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매달의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실업급여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보험기금, 고용기금이 지금 바닥나서 이번 마지막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회 정부 추경이 지금 그 재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매달 1000명씩.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과연 이게 금년도 안에서만이라도 이제 이런 추세로 간다면 거의 전멸입니다. 거의 전멸.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될 것이다. 근데 이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은 이건 우리가 인간사에서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조바심도 이제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예측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이제 그 얘기고 우리 제주 지역만 이제 봐서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 자체가 상당히 북한적인 지원만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의 지원은 곧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다 하는 등식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편성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전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제 추경에만 맴돌다가 재원이 없으면 사그라지고 그러니까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추경에서 맴돌았던 그런 사업들을 전부 본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작년에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와중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도 설립을 했고 그래서 본 예산에 일단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더라도 본 예산에 있는 것들은 명맥을 이어가게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그 주변에 맴돌던 그 추경 사업들이 전부 본 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의 측면에 있어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임대료는 뭐 이렇게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계까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 그래도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상당히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비해서 가계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이제 기업 대출 이런 까지 같이 이제 결부되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대출이 곧 가계 자금과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자금으로 나간 돈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이제 물론 그 부분도 이제 세금이 들어가죠. 세금이 들어가는데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납기 연장만 시켜줘도 1년에 2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행정에서 연장시켜줬다고 해서 그냥 뭐 그냥 편의만 제공해서 아이고 뭐 부담 덜어주고 일시적인 부담이겠지만 이게 아니고 그게 다 세금으로 이제 그 커버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조치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이 금년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예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예산, 대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행사성 예산 이런 예산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거품이 좀 거치기 시작하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이제 앞으로 내실을 다지는 예산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 내실을 다지는 예산 중에 우선순위가 생계와 같이 직결되어 있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융자성 그 지원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이제 그 시설 개선이라든지 매장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져서 바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정무적으로 이제 그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을 우리가 내실 낮은 쪽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우리가 명분 있게 가져야 된다. 명분 있게 가져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우선순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빨리 이제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해서 9월달 예산 이제 내년도 본예산 이제 편성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9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그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 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그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그게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해주고 또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정치입니다.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단체에서 이 힘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결말이 납니다. 의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연합회의 이 역할이 상당히 크다. 우리 연합회에서 같이 협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의견을 가져서 역량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 시스템인데 우리가 행정시가 되면서 그 행정시의 기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기능으로 지금 현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착수를 해서 거의 그 윤곽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문경훈 의원께서 이제 어느 곳에서든 이제 주장하는 그 소상공인 전담 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강력하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조실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그게 소상공인 시장 육성팀 이 명칭으로 해서 행정시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능 강화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 행정 내부 조직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 조직은 전문기관의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기능. 언택트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간을 뛰어넘은 그런 쪽의 그 마케팅이 이제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그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시설 개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금년도 작년에 우리가 준비했지만, 우리 최영민 회장님도 계시지만, 최영민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소상공인 그 박람회, 전국 박람회를 제주도에서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진적인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것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제주 지역 상품에 대한 그 매출 증대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그 분야도 이제 금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대회 이제 8월달에 이제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기술 제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 나간다면 그나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좀 어느 정도 뭐 노력한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소득이 판매율이 높아가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소득의 질이 나아지거나 당장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문호를 최대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역과 연결되는데, 그 방역 이제는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방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과 같이 연결을 해서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과감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해서 외부의 그 소비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철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이제 사무실하고 인력입니다. 매니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희가 이제 당장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 당장 만들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평생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부서, 지원기관, 이것이 설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 위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결정이 되어 있고, 위치 결정돼서 이제 부지 매입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이루어지면 건축하는 것은 금방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도 입주하고 우리 경제 관련 단체 신용보증재단도 그쪽으로 이제 지금 더블살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오고, 우리 저 소상공인과 관련된 단체들도 전부 그쪽에 이제 그 사무실을 틀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니저 관계는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상인연합회 쪽은 이제 매니저가 둘입니까? 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는 이제 이하 회동돼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크게 7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그 희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눈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상공인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우리 정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기대지 않겠습니까? 정말 발 뻗고 기댈 수가 있네요. 기대고 발 뻗을 수가 있네요.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그 기업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육성팀이라는 그 행정시의 조직 강화를 하시겠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 결정에 의해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언택트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시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특히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새로운 한로를 모색하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이 연합회가 지금 그 들어설 그런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희소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고 계신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연합회장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연합회장 최용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희들의 처음 겪어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정책 또 진단과 또 이 처방까지 다 내려진 상태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제모 온도는 전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약이무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또 저번 지원금 지출에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보니까 지원금이 카드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지원금이 사실 카드를 갖고 사용하기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쉽질 않았고 또 우리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기에는 그 금액이 사실 컸어요. 컸지만은 대형마트로 흘러가는,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형마트가 한꺼번에 공동 구매 이렇게 해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지원금 지출 지원금을 우리가 나눠 드릴 때는 제주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 상품으로 대체해 주입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전통시장은 그나마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시장,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아까 보셨듯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 뭐 회복이 됐다고 해도 한 60, 70% 회복,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관광객이 없는 제주는 사실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하고 외국 자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는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았지만은 사실 우리 상인들이 직접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실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부족도 물론 우리 상인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런 홍보는 우리가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 엄청난 재력을 투입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잘 나가던 시장도 대형마트 하나가 입점함으로써 그 시장이 황폐해야 되는.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수코마트가 입점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호황기를 누렸어요. 그러나 제수코마트가 입점하면서 매상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했고 도와주었지만 중소마트가 하나 입점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상인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지금 허가하는 과정이 지금 면적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이라든가 무슨 다른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손영중 국장님이나 우리 도청에서 사실 정말 많은 걱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뭐 도에 협조하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도의 방역 체계 더욱 철저히 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뭐 이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리 마련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민 연합회장님께서 크게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계셨고 어떻든 이런 것들이 빨리 극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생계형 재난지원금입니까? 이게 정부로부터 1인 한해서 2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카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혜택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제주형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통시장 보전구역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 매장을 출점을 할 때에 매장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3,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에는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느껴졌는데요. 이게 제주도에 맞는 규모로 한정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본 열쇠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이 소비자가 정말 제주 지역의 경제의 주체가 되어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주 지역의 어떤 전통 상권이라든지 또는 상점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그런 소비 진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진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토론에 그에 앞서서 제가 우리 최영민 회장님 말씀하신 중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려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제 오일시장 이런 쪽에 상당히 결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거래 행위는 소비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 소비자의 편의에 맞춰서 상거래 행위가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의 실정이 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 13% 정도밖에 안 되고 카드 결제가 현금 없으면 이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0%도 안 됩니다. 37%. 그래서 이게 빨리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빨리 개선을 해야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 편의 위주로 빨리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위 차원에서 상인의 잘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었으면
우리 회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견디겠습니다. 카드 사용의 문제가 저희 서귀포를 예로 들면 원래 시장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90% 노점 상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시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할 물건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대형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오면 1차 농산물가 주 상품이다 보니까 몇만 원씩 이렇게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사용 기간을 물론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기간을 분명히 주었지만은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이 카드를 언젠가 좀 쓸 수 있는, 그러나 한꺼번에 공산품을 이렇게 마트에 가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좀 쓸 수 있게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면은 우리 전통시장으로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인분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노력,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노력,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측면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환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소기업연구원 황경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박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을 갖다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은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 주제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이제 앞서 하셨던 토론을 하셨던 분들이 제주도의 어떤 고용 상황이나 제주지역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에서 제 이제 이 토론문 5페이지에 있는 내용, 5페이지 이하의 내용만 중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제가 이 세미나에 오면서 조금 생각했던 거는요. 일단 먼저 4페이지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제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거는 먼저 컨버터 시스템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어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제목 그대로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지만 실제로 이런 재난이 지금 굉장히 이제 변수가 아니라 이제 거의 재난이 이제 일상화되고 재난이 상시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 생각해보면 2010년 이후에 여러 번의 사실 재난, 코로나와 같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12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이제 사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에 들어오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재난들이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변수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주도 경제 자체가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한 재난의 상시하에 더더욱 더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난으로부터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사회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이렇게 촘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IMF 이후에 이 기업, 그 다음에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재난의 상시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준비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97년도에 이제 법안이 된 정리해고 법안이나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나온 임금 채권 채당금 제도, 그 다음에 고용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이런 것들로 해서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소상공인 특히 이제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못하는 이 소상공인이나 그러면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들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들이 있었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런 이제 재난의 상시하에 대비해서 어떤 재난 시기에는 어떤 컨버터 스텝으로서 이 재난으로부터 조금 정부가가 이렇게 이제 재난에 어려워하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출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외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건 이제 고용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재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토론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잉여 기업 인력이 남아도는 기업, 그다음에 일손이 부족하는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고용노동부 일본의 이제 후생노동성 산하의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재난 인력이 남아도는 기업들의 인력을 갖다가 일손이 부족한 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파견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력을 빌려주는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이제 고용을 갖다 쉐어링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지원 제도들이 추진 중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유 경제와 같이 공유 근로자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일시적으로 이제 조업 재개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이제 공유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인력을 파견하는 이제 그런 고용 제도들을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하이디라오라고 하는 이제 호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샤브샤브를 파는 이제 요식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점포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업체인데요.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영업점이 이제 폐쇄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잉여 노동력들에 대한 고용 유지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고용 노동력이 코로나19로 이제 중국도 이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에서 특히 이 일손이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이디라오의 사장이 원래 하이디라오가 중국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좋은 그런 회사로 이렇게 손 꼽히는 회사인데요. 이제 하이디라오의 이제 사장이 이제 이 유효 근로자들의 고용 계속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일손이 부족한 플랫폼 기업에서 우리가 남아도는 인력을 갖다가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인의 마윈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호응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 공유 근로자라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 이렇게 근로자들을 남아도는 근로자를 갖다가 만약에 제조업이나 플랫폼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남아도는 근로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일손이 부족한 이제 일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그 플랫폼 기업에게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이렇게 인력을 갖다가 보내주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보험료를 갖다가 감면해주거나 안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제 전국 정부도 이제 크게 그 관련된 이제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좀 제주 지역에서도 이게 위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이 상시화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런 재난이 상시화해서 어떤 재난 이런 이제 충격만을 갖다가 그 충격을 갖다가 가장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른 하나는 이제 두 분의 발제해주신 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1차 노동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2차 노동력으로 오면서 이 플랫폼의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제주 지역도 아마 다른 저기 육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종사자들 중에 이제 종사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플랫폼의 이제 업무 유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플랫폼하고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소상공인 그 중에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이 대행업체들이 있고요. 음식으로 치면 뭐 요기요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배달 음식점이 이제 소상들이 이제 대행업체가 될 거고 하는 그걸 배달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플랫폼
활성화되면서 또 이 소상공인 이제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대업체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갖다가 좀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 배달업은 대부분 다 오토바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에 대한 연간 보험이나 책임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자동차보다 굉장히 비싸고 업체당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비용이 지금 발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를 갖다가 조금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경제가 늘어나면서 이 오토바이 같은 게 굉장히 공해도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특히 여름밤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야식이 배달되면서 이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에 굉장히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배달 오토바이를 갖다가 조금 이제 전기 이륜 자동차나 이런 걸로 전환할 때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좀 소상공인들에 대한 좀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주저주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거칠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점 좀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정제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다른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제 몇 군데 하고 있는지, 그 사회보험제도를 저희들도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소상공인에게 안정 차원에서 경기 안정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보루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험제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책 사업을 좀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하고, 이게 최단금 관계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고, 사회보험료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급 휴직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고용이 안 돼 있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정부에서도 이제 추경에 그 제공이 반영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2차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차는 이제 7월달에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까지는 못 갔지만 우선 예산적으로 붙이는 데 있고, 이제 제도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 관계는 이제 드론놀이 사업 이외에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 그래서 이제 10인 미만 그 사업체에 대한 그 지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있으면 안에 돌아가시라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이 제주도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 소상 중에서 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산재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고 9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고가 굉장히 많은 이제 유형의 종류들이 있는데, 특고 9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특고 9개 직종에 대해서만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특고 유형에 대해서 그 9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입을 허용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보험료 산정이나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상태를 자영업자가 어떤 상태를 갖다가 실업으로 볼 거냐, 청산한 걸 실업으로 볼 거냐, 청산 과정을 실업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걸 한 1% 정도의 가입률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거를 갖다 근로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소득이 있으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다른 방법.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과 같은 방법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이제 사회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제 그 고용보험의 이제 가입 대상에 관한 이제 전안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정책도 입안하시면서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갑니다. 어쨌든 황경진 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컨버터 시스템 도입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고용 환경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고용 안정 자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말 폭주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한수철 박사님의 발제하신 제주 소상공인 경영실태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변화된 정도에서 보니까 41%가 해고를 한 그런 그 보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누구나 같이 그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그러면서 지혜를 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김치훈 센터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장 김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보면서 앞에 이제 우리 한승철 박사님께서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문경훈 의원님께서 지난해 이제 우리 제주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맞춤형 정책들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경영지원센터에서 1억 8천여만 원을 가지고 소상공인 경영실태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그리고 9월쯤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물론 용역사랑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아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저 머릿속에 남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여기 4만여 소상공인들이 있고, 또 그러면 이들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1인 가족인지, 아니면 진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다 대표자들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배우자로 두고 카페를 하시는 분인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제가 파악을 해야 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과연 4만여 소상공인들 중에 진짜로 생계비를, 아까 우리 좌장을 맡으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수준은 제주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배우자의 소득과 합쳤을 때. 그러면 아까 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금융지연이 이루어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게 1%의 저금리에 이제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나라에서 선거도 앞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제 대출 보증이 나가고, 아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다 빚이고 나중에 상환의 문제가 도래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로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이고, 아니면 진짜로 이걸
높은 금리의 대출이 있으신 분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분들인지, 무조건 몰려드는 이 대출의 요구 때문에 다 보증을 서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진짜로 이 제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실태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 9월 말이면 9월 초쯤이면 이제 결과물이 도출될 텐데, 이 부분에 이제 용역사들이랑 이 부분을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예산적 한계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아무튼 여기 많은 박사님들 나와 계시지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깊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원 센터장님께서 생계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토론에 대해서 5번의 토론자에 의한 토론이 있었고요. 두 분의 발제자께서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또 마무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남윤형 박사님,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 말씀 소중히 잘 들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유사한 피해와 거의 유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 말씀 주신 얘기들, 저희가 좀 정책 연구를 하는데 좀 반영을 잘 해서 좀 더 빨리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수철 박사님께서 한마디. 문경은 도의원님하고 손영준 국장님께서 이 정책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시사점을 많이 느꼈는데 요 부분은 도의회와 도청과 연구기관 간에 어떤 공동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소상연구는 연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참여하셨는데 혹시나 질문 또 플로에서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끝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저기 제주 도민들이 전체 힘을 합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관광객이라든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시외로 이제 많이 제주도도 관광객이 오면은 국내 관광객은 시외로 가고 외국 관광객은 시내로 이제 오고 쇼핑이라든지 모든 이 빅데이터가 보면 이제 흩어지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귀포시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주시만 있는데 마침 우리 황 박사님하고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지금 이번 일이 코로나19로 인해 보면은 모든 서귀포 분들이 대출이나 이 모든 부분을 보면 제주시까지 넘어와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돈 낭비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 쪽에 지사라든지 이런 게 시장진흥공단 그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나에서도 서귀포 출장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출점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좀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가지고 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중기벤처부의 산하 공단인데 우리 지자체 소관으로는 이제 재단 신용보증재단 서귀포 지점이 또 있고 또 이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도 우리 도 산하지만 서귀포에서 이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자금 대출을 저기는 서귀포 현지에서 전부 이제 신청을 받고 왔는데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주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일시적으로 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줄을 서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오늘 주최를 해주신 김동전 제주연구원장님의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더구나 우리 이 의회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문경원 도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또는 발표에서 나온 대출 자금 상환 도래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 임대를 전기를 상하수도 요금의 어떤 인하의 문제, 즉 도정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였고요.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내년 2021년 2월에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이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 기본계획도 이제 도정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기본계획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떤 보호의 문제 그리고 제주의 어떤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어떤 실태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러한 기본계획이 올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공인 우리 도민 여러분 정말 힘든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러한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서로 손을 잡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소상공인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약속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너무 열띤 토론이 되어지고 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요. 제가 마무리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에 8개의 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들 또는 그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그 트렌드에 안 맞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사용이 됐던 상인 그 공업 이런 중심에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 법제들이 법제화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져 있는 그런 법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주인인 그 소상공인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주체가 소상공인인데 어떤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경제의 어떤 활성화의 주체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도 이 그 경제에 대한 주체임을 인식을 해서 같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그 새로운 그 일자들이 많이 창출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들이, 이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됐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실천이 돼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제주도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그런 그 안정된 상태로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두 분, 또 토론해 주신 5분, 또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